안녕하세요. 캐드공방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9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인벤터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해서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사용법을 잘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올릴 인벤터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면에는 부품이 1번이 있고요. 부품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품을 모델링 한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되는 그 조립품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조립품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립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중심으로 잡아줍니다. 따라서 이쪽 구멍 있는 부분에 이러한 축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X방향, 이쪽은 Y방향이 됩니다. 자, 이러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그대로 각 부품에 옮겨줍니다. 따라서 1번 부품도 이렇게 X축, Y축 방향이 설정이 되고 2번 부품도 X축, Y축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축, Y축 방향에 만나는 이 중심점, 이 부분이 원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에 있는 홈 부분과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절 부분이 서로 조립이 된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중심선 부분이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기준면이 돼서 여기에 스케치 작업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벤터를 열어서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면 첫 번째 홈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하시고 이쪽에 단위는 밀리미터하고 ISO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열어서 기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주고요. 이 열어준 템플릿에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X축과 Y축이 들어가 있는 면을 기준면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원점을 내려서 X, Y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1번 부품부터 스케치를 합니다. 가운데 중심 부분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파이 8입니다. 따라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파이 8짜리 원을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원의 주변에 이러한 모양의 외형을 작업합니다. 따라서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외형을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정확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대강의 모양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 있는 호의 중심 부분이 원점하고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과 원점을 일치시켜 줍니다. 다음 이 호하고 여기에 있는 선이 탄젠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접선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접선은 연결을 해 줍니다. 다음에는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라내 줍니다. 여기를 잘라내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제 치수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치수는 첫 번째 이쪽에 반지름은 7mm, 다음 여기 끝에서 가운데 중심점까지 12mm, 그 다음 여기 끝에서 아래 이 부분까지 25mm, 그 다음에 이 두께는 5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입체 형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돌추호를 클릭을 하시고 또 입체 형상을 만들 부분,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러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등각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각 보기를 해보니까 스케치를 했던 평면이 우측 끝부분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했던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이 중간에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면이 가운데에 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가 22mm. 그래서 입체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 형상과 이 형상을 보면은 가운데가 홈이 파져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를 뒷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가운데에 파져 있는 홈 부분이 이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이 가운데에 중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치수를 입력해서 가운데가 12mm, 자, 그리고 상면에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5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스케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고요. 역시 돌출,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이 제거가 돼야 되죠.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차집합을 선택을 해주고, 자, 범위는 여기 끝까지만 오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해도 되고 다음 면까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품이 1번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품을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을 열어서 19번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19번 폴더 안에 부품 1번, 부품 1번이죠. 그래서 그냥 1하고 입력을 해도 되겠죠. 이거는 시험에 제출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하고 부품명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두 번째 2번 부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주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X, 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부품은 형상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원형이 있죠. 그래서 이 원형 부분에 치수가 얼마인가를 봅니다. 치수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수는 어디와 결합이 되는 부분이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멍, 다시 보면 8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8파이에서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8파이보다 1mm 이하로 치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간격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은 3D 프린터의 사양에 따라서 간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붙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1mm보다는 적고 양쪽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도록 0.8mm를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7.2파이가 되겠죠. 7.2파이. 그 다음 조립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12라는 치수 안쪽으로 조립되는 여기에 있는 이 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A라고 되어 있죠. 자, 이 A의 치수도 역시 12에서 0.8mm를 빼주면 11.2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치수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파이의 원을 작업을 해줍니다. 7.2파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스케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이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구부러진 다음에 다시 반드시 나가고요. 아래로 반드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지 않고 대강의 모양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줄 부분은 이쪽에 있는 여기 원의 중심 부분하고 여기 호의 중심 부분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은 여기에 일치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여기 끝 라인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끝점은 여기하고 같다라고 일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대강 만들어 주고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치수 밑에 사각형의 아래 가로변이 18.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8.5. 그 다음 여기 끝부분은 여기 중심에서 12mm가 떨어져 있습니다. 12mm.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높이가 15mm. 그 다음에 여기 호는 반지름 7m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는 10mm. 자, 여기에 높이도 10mm. 그리고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19mm에 해당이 되네요. 19mm.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이 부분도 스케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해서 입체 영상을 만드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아래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역시 이 스케치된 면이 가운데 중심으로 오도록
배치를 해주고 길이가 22mm. 자, 여기까지 하면 아래 부분이 다 완성이 됐죠. 확인. 자, 방금까지 있었던 스케치가 이 부분이 숨겨졌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다시 보이도록 스케치 공유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을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역시 돌출 프로파일은 여기, 중심면이 가운데, 길이는 22mm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다시 한번 돌출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만듭니다. 가운데로 면을 잡아주고 두께는 11.2입니다. 자, 이제는 입체 형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는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상을 보게 되면 이 형상은 여기 아래 부분이 모가 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모를 따줘야 됩니다. 따라서 크기는 C2. 자, 여기에 모 따기에서 거리로 가서 2mm. 자, 요 모서리를 모를 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 비번호를 새깁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가 비번호를 새길 겁니다. 그래서 비번호를 새길 자리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10mm만큼 간격을 떼주고,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스케치할 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자, 이 창이 열리면은 여기에다가 01, 여러분의 비번호, 여러분이 비번호가 2번이다. 그러면 02, 5번이다. 그러면 0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크기는 계략적으로 한 7mm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7mm.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커서가 일반 커서로 바뀐 다음에 얘를 잡아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혹시 크기를 더 키우고 싶다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치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8mm로 키우겠다. 그럼 8을 입력하고 확인해 주면은 조절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만큼 위치 배치를 하고요. 잘 배치가 됐다. 그러면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01이라는 숫자를 이쪽에다가 음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엠보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여기에 있는 숫자, 화살표가 밖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쪽으로 바꿔주고, 음각을 새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 깊이는 1mm,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음각이 새겨지고요. 여기에 있는 평면은 숨겨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모델링도 역시 저장을 합니다. 2번 부품이기 때문에 2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품을 1번과 2번을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두 개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어져 있는 창을 닫고요.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자, 조립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열어온 다음에 첫 번째 배치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부품들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이 움직여야 되는지 2번이 움직여야 되는지, 또는 1번이 고정되어 있는지 2번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2번 부품이 고정이 되고
1번 부품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시킬 2번 부품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원점에 고정 배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 여기에 다시 한번 배치해서 1번 부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구멍과 이 샤프트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구속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축과 이 샤프트의 축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음에 배치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1번 부품의 가운데 선과 2번 부품의 가운데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기준면과 기준면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2번 부품을 이렇게 풀어주고 1번 부품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기준면 XY 평면과 XY 평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이 면과 이 면이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질 않고 있죠. 자, 이럴 때는 플러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중심이 맞아 들어가죠. 자, 적용을 해주고 닫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품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면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 샤프트와 이 구멍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에 일정한 간격, 아마 4mm 정도가 떨어져 있겠죠. 0.4mm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도 역시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또 동일한 간격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0.4mm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립이 된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비번호. 우리는 지금 19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별을 할 수 있게 19라는 걸 넣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 19라는 문제 번호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번호만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비번호 이 조립품의 확장자 IAM 이렇게 해서 자, 하나, 얘가 첫 번째 제출할 파일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파일을 채점을 맬 수 있는 확장자 STP 확장자로 변환을 합니다. STP 확장자, 그래서 비번호 STP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슬라이싱 할 수 있는 확장자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이 확장자는 STL 확장자인데요. 자, 슬라이싱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립품을 어떻게 기계에서 출력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모델링 되어 있는 조립품을 가만히 보면은 요 밑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3D 프린터가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뭔가가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위쪽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공중에 허공에다가는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기반이 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서포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지지대.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지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후가공할 때 이 지지대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지대가 복잡하게 많이 있거나 또는 제거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후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지대가 최소화되고 제거하지 못할 아주 곤란한 위치에 지지대가 생성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을 생성을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눕혀서 만들어주면 지지대가 요 밑에만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만 지지대 제거를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러면 요 지지대 부분은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링된 부품을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내겠죠. 자, 이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자, 이 상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확장자를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파일이 3개의 파일로 저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장해 놓은 파일을 보면은,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이 3개, 비번호 IAM, 비번호 STL, 비번호 STP, 이렇게 해서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 파일 3개를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시험 볼 때 제출해야 되는 파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시킨 다음에 슬라이싱 시킨 그 G코드 파일을 다시 해당 슬라이서의 그 확장자에 맞추어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서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여기 3가지의 파일을 저장하는 데까지만 마치겠습니다.